생명보험을 가입하시면요 어떤 보장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제대로 한번 알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보장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저는 사망보험으로 알고 있거든요. 죽으면 받는 보장인데 생명보험은 사망보장이 일반 사망과 재해 사망이 있고요. 근데 통상적으로 일반 사망은 재해까지 포함한 전체 사망의 보장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은 사망보장이 질병 사망과 상해 사망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해 사망을 보면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좀 생소한 표현인데 네.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네, 좀 어려운 개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려워 이런 내용들이. 네, 먼저 저희 급격성이란 뭐냐면요. 사고 원인으로부터 결과인 상해에 이르기까지요. 시간적 관계없이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급격성이 결여가 되는 대표적인 게 바로 질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씨 혹시 테니스 엘보 아시나요? 알죠. 여기 네네. 여기 아픈 거 아닌가요? 그렇죠. 테니스 많이 치신 분들이 걸리는 거 네, 테니스 저는 엘보. 안 칩니다만. 네, 골프 많이 치신 네. 분들이 걸리는 거 골프 엘보. 네. 네, 이것처럼 이제 그 이외에도 직업병, 동상, 일사병 등 급격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바로 이런 것들을 바로 뭐냐면 우리는 급격성이 떨어지는 질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뭔가를 오랫동안 하셔서 발생하는 것을 급격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상해도 다 같은 상해가 그럼 결국 아닌 건데 네. 그럼 두 번째로 좀 궁금한 건 우연성. 아까 우연성 얘기를 네, 했었잖아요. 우연성. 네. 도대체 뭔가요? 네, 우연성이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으로요. 통상적으로 이제 기대할 수 없는 사고를 말합니다. 이제 쉽게 예를 들어보면요. 출입 금지된 기찻길에 들어가서 혹시 기차에 치여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 물론 이제 자살을 했다라고 인정을 하진 않겠지만 이제 만약에 이런 경우 있죠. 기차에 치여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또 불구하고 그걸 알고서도 거기에 들어갔다면 그런 경우에는 우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종의 미필적 포위 같은 건가 보죠? 굉장히 법률적인 용어로. 제가 좀 똑똑해요. 네. 많이 아시네요. 네. 그러면은 그 외래성은 뭔가요? 네, 마지막으로 외래성인데요. 자, 외래성의 경우는 이제 신체적 결함, 즉 이제 질병과 같은 내재적인 요인에 기인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이제 적용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쯔쯔가무시나 유행성 출혈열, 그다음에 뇌염 같은 감염들은 외래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해 사망을 보장받으려면 결국 앞서 이야기 나왔던 세 가지죠.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이 세 개를 다 충족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갑작스럽게 죽는 것도 사실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 억울해요. 네. 그런데 보장받기도 참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먼저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사고로 인해 보험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 내용인데요.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그 손해보험사의 그 상품에 하나 가입했었거든요. 내가 이참에 물어봐야겠어요. 네. 그 상품의 기본 계약이 그 상해 사망 보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질병 사망 보장이 특약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으면은 그 종신보험 처리할 때 그 모든 사망에 대해서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손해보험회사의 질병 사망 보장은 보장 기간이 최대 80세까지이고 또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억 원이 한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손보사는 상해 사망 보장을 기본 계약으로 하면서 보통 100세까지 보장을 해드리고 여기에 80세 만기 질병 사망에 대한 부분을 특약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언뜻 보기에는 상해와 질병을 모두 보장하기 때문에 생명보험회사의 종신보험과 보장 내용이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여기서 제가 또 하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드리면 네. 방송 서두에도 제가 얘기했던 그 확률인데요. 표와 같이 질병 사망의 연령별 분포를 보시면 80세 이전에 질병 사망 확률이 약 56%입니다. 그런데 이 56%의 고객은 질병 사망 보장 특약을 가입했다면 보장받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대략 절반에 해당하는 43.5%의 고객은 80세 이후에는 질병 사망 보장 만기로 인해 질병 사망 보장 특약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절반 정도의 고객들이 그냥 보장도 못 받는다니까. 네. 아, 이거 보장받기 위해서 뭐 일찍 죽을 수도 없고 좀 난감하네요. 아래와 같이 손해보험회사 상품을 통해서 사망보장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보장 금액을 보면
상해 사망 시에는 1억 원, 그리고 질병 사망 시에는 5천만 원을 보장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괜찮아 보입니다. 정수 씨는 여기서 혹시 이상한 점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가 이상한 거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만약 이 조건으로 가입하신 분께서 상해로 사망하신다면 그때 질병보장 특약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일단 상해로 사망하셨으니까 그 질병 보장 못 받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나 두 번이나 맞췄어. 네, 우리 정수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질병 사망 보장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결국 이 손해보험회사 상품에 가입하신 고객께서는 상해 사망 보장과 질병 사망 보장 두 가지를 동시에 모두 받을 수는 없는 셈인 거죠. 야, 근데 그 보장도 안 되어 있는데 그 두 개 다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 나 되게 충격적이네. 어우, 뭐 머리한테 딱 맞은 느낌입니다. 네, 사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조건으로 가입하신 분께서 81세 때 암으로 사망을 하신다면 그때는 이 상품에서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상해 사망은 아니니까 상해 쪽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을 것 같고 네. 암이라고 하셨잖아요. 암은 또 질병 사망이니까 질병 쪽에서 보험금이 나가지 않을까요? 네, 아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 아까 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 사망에 대한 보장 기간이 80세까지이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81세에 네. 암으로 사망을 하신다면 아쉽게도 보장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입하신 경우에는 주계약과 특약에서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아, 그렇다고 뭐, 그 기왕 돌아가실 것 같으면 좀 일찍 돌아가세요 이럴 수도 없는 그럴 수 거고. 없죠. 아까운 마음이 많이 그럼요. 그동안 낸 보험료도 있는데 이게 좀 아까운데, 그 하나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품에 이런 조건으로 가입하신 50세 고객께서, 50세 남성 고객께서 그동안 상해 사망 보장을 받기 위해서 납입하신 보험료가 259만 원이었고 또 질병 사망 보장 특약을 통해서 보장받기 위해서 납입하신 보험료는 1,522만 원. 그래서 합치면 모두 1,781만 원의 보험료를 그동안 내셨지만 이런 경우에는 아무런 보장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아, 저는 진짜 안 되겠습니다. 전 집에 가겠습니다. 전 집에 진정하시고요. 집에 가서 확인을 아, 해봐야겠습니다. 좀 아무리 좀 생각을 해봐도 결론적으로는 돈을 저희가 다 낸 거잖아요. 네. 이분께서는. 그런데 두 가지 다 지금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상해와 질병 사망 두 가지 받을 수 없는데 특히나 질병 사망은 이 80세 나이가 제한이 있다 보니까 81세에 사망하셔서 결국 보장을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 같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좀 황당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생명보험이 가진 그 가치, 또 다른 가치 한번 알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보험료 납입 면제 기능입니다. 자, 납입 면제 기능은요, 고객이 불의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서 경제 능력, 즉 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졌을 때 도움이 되는 기능인데요. 경제적 능력이 떨어졌어도요, 그동안 유지해온 보험을 잘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납입 면제 기능에 있어서도요, 생보와 손보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자, 생보의 경우에는요, 기본적인로 합산 장애 50% 이상이 되는 경우에 실손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장 보험료를 납입 면제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질병과 수술을 보장하는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암, 뇌졸중 같은 질병으로 진단을 받으시면 진단보험금과 함께 실손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료를 납입 면제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암 환자분들 중에요, 83.5%의 고객들께서요,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는 진단보험금 수령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살아있는 동안 보장을 어떻게든 잘 끌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때 납입 면제가 큰 혜택과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납입 면제. 아, 듣기만 해도 뭔가 솔깃하네요. 그럼 손해보험은 어떻습니까? 네, 손해보험의 경우에는요, 대부분 합산장애 80% 이상의 경우에 납입 면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요, 실손 보험료뿐만 아니라 갱신 보장 특약의 경우에 납입 면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셔야 됩니다. 자, 저축을 위해서요, 혹시 저축보험료를, 적립보험료를 부과하신 경우에도요,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하실 경우에는 적립보험료의 납입이 중지돼서요, 원하시는 목돈을 만들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 암과 뇌출혈, 진단 같은 특약을 가입하셨다면요, 암에 걸리셨다면 그 암 특약 하나는 납입 면제를 해드립니다. 하지만 나머지 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보험료를 계속 내셔야 됩니다. 생보의 CI 보험의 경우에 암에 걸렸을 때 실손을 제외한 모든 보험료를
납입 면제해 주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또 다른 혜택이 혹시 더 있을까요? 유니버셜 기능입니다. 이 유니버셜 기능의 또 다른 기능은 바로 중도인출 제도인데요. 이 중도인출은 그동안 납입하신 보험료에 일부로 쌓여있는 계약제 적립금을 고객님께서 필요하실 때 인출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고객 편의 제도입니다. 요즘에는 손보사에서도 이 보험 상품에 인출 기능이 있다고 안내를 하는데요. 사실 저희 생명보험 상품의 중도인출 기능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먼저 생명보험 회사의 경우에는 인출 1회당 그동안 발생한 계약제 적립금이나 해지환급금의 최대 50%씩 1년에 4회 또는 12회씩 이렇게 수회에 걸쳐서 이자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인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생명보험 상품에서 고객님의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편리하게 자금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보사의 경우는 중도인출 기능이 조금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보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손보사 상품에 가입하신 분의 계약을 보면 가입하시고 10년 되는 시점에 예상되는 해지환급금이 있는데 정수 씨는 혹시 이 해지환급금에서 얼마나 인출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다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금액을 보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4만 5천 원밖에 인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지환급금이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4만 5천 원밖에 인출이 안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손해보험 상품의 중도인출 기준을 보면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해보험 상품은 보통 약관의 해지환급금과 보통 약관 적립 부분의 해지환급금 중에서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의 80% 이내에서 인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품 경우에 이 보장 부분의 환급금 2,064만 2,292원과 또 적립 부분의 해지환급금인 56,578원 중에서 적은 금액인 56,578원에 대해서 인출을 할 수 있고 또 그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불과 4만 5천 원만을 인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정도 가지고는 인출을 해서 활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만약 이런 경우에 저희 생명보험회사 상품이었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인출을 해서 고객님께 꼭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방송을 통해서 보험에 대해 더욱 정확한 이해하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는 오늘 세 분과 함께 또 인사 나누면서 다음 시간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